예,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그 온기가 IT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핵심에 LG이노텍이 서 있습니다. 애플의 기대감들, 여러 모멘텀, 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LG이노텍 전격 해부하겠습니다. RFA 이재준 대표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준 대표님, LG이노텍이 참 대단한데요. 애플 관련주로서 좀 묶인 측면도 있는데, 애플 관련주들이 LG이노텍을 포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네,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애플에 대한 이 주가 흐름이나 애플의 모멘텀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LG이노텍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애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겠죠. 아이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미디어팩에서 11월에 이 스마트폰 매출액 전월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했고 중화권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이 전년 대비했을 때 25% 정도 증가를 했답니다. 결국 이 리서치에서 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업황이 바닥을 이제 잡고 다지고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비수기거든요. 재고 물량이 쌓이는 기간인데 이 비수기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내년 하반기 때는 다시 크게 완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출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LG이노텍도 현재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이거 외에도 이 애플에서 나오는 것 중에 현재 이 ARS, 신형 AR 헤드셋 관련해서 이 출시할 것을 알려주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같이 부각이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확대감,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또 LG이노텍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또한 애플의 자율주행차인 이 애플카가 전기차가 원래 2025년에 출시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또 내년 출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G 그룹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한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애플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봤을 때 애플이 아이폰 13에 대한 부분들이 이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한 호조세와 그리고 관련 테마인 메타버스 관련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관련해서 이 애플카 이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집중 분석합니다. LG이노텍은 전자 부품 쪽도 있고요. 반도체 쪽도 그러는데 가장 변리사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또 광학 솔루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LG이노텍 기술력 평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LG이노텍은 이제 광학 솔루션, 기판 소재, 전장 부품 세계 사업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IoT 분야에서 핵심 소재,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학 솔루션이 LG이노텍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 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이제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제품이고 3D 센싱 모듈은 광원을 쏘았다가 반사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거리 정보를 확보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LG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부분은 몇 년 동안 좀 공격적인 신규 투자를 해서 신제품 개발, 품질 경쟁 우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로서 이제 올해는 전년 대비 25% 상승한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광학 솔루션 분야에서는 글로벌 1등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이노텍이 부각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카, 특별히 이제 자율주행이 요즘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LG이노텍이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LG이노텍이 이제 주된 사업 네. 부분이 이제 광학 솔루션을 이용해서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피사체와의 이제 거리를 확보하는 제품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학 솔루션으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광학 기술력과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도 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차량용 카메라, 레이더와 같은 센싱 솔루션과 5G, V2X와 같은 통신 솔루션을 활용한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파워 모듈, 모터, 조명 솔루션 등을 제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제 애플카 부품 공급을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고 개발 중인 시스템 성능 검증 그리고 개선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아이폰 13에서 카메라 모듈의 70%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TOF를 애플카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사실은 그게 또 모멘텀에 대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러면 헤드셋 기기 쪽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헤드셋 관련해서 이제 애플이 이제 가상현실 사업에서도 상당히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헤드셋 필수 구성 요소인 TOF 3D 비행거리 측정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아이패드 프로, 아이폰 12, 아이폰 13 프로에 이 모듈을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헤드셋이 완성이 된다, 시판이 된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TOF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를 물체를 비춰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카메라와 물체 사이를 거리를 재고 이 기반으로 디지털 영상을 만드는 기술인데 IR을 광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광학 솔루션인 3D 센서 모션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TOF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공간을 실제와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LG이노텍이 뭐 이처럼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이재준 대표님, 결국은 이제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 체크해 주시고 또 애플 향으로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요? 네, 애플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봤었을 때는 9조 2천억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이요? 예, 그중에 네. 가장 크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학 솔루션 사업부 네.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 약 73%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 쪽 관련해서는 12% 매출 비중이고요. 전장 부품에서는 11%입니다. 이 결국은 이 광학 부품과 전장 부품이 애플의 이 메타버스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매출이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이 자율주행자가 탑재가 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서 광학 부분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많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매출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판 쪽 관련해서는 3년간 공급 부정, 이 쇼티지 관련된 부분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 이익이 과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이폰에 출시될 그 아이폰 14의 하드웨어 사용이 그 2015년 이후 7년 만에 풀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이 판가 상승 및 점유율 확대까지 좀 보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실적 측면에서 내년에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1년의 실적은 매출액이 약 14조 원 수준이고요. 2022년에 있어서 시장 컨센서스는 현재 14조 6,300억 정도 됩니다. 큰 폭의 매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안정적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재료로 인해서 테마로 인해서 한번 계속 주가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LG이노텍이 애플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약 70% 정도 육박을 합니다. 3분기 분기 보고서에서 제가 전체 매출액이 9조 2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에서 애플 실적만 봤을 때 한 약 6조 4천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3분기까지는 애플 실적이 3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의 3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3이 판매 호조가 나타나면서 결국 LG이노텍도 실적이 같이 끌어올린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 특히 센서 시프트 관련된 부분도 LG이노텍이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현재 이 관련 매출로 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애플 쪽에 좀 부품이나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장 부품 관련의 부분에서 실적이 늘어나면서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계속 기다가 한꺼번에 튀어오르는 걸까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좀 고민이 있는 겁니다. 특허 현황 체크할게요, 변리사님. LG이노텍으로 검색되는 특허는 총 32,000건입니다. 32,000건이요? 예. 엄청 많네요. 올해 네. 뭐 워낙 강자하기도 하고요. 등록된 특허는 18,000여 건이고 네. 해외 출원 건수는 12,000여 건, 해외 출원 비중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출원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특이하게 2011년도 쪽에 피크를 찍고 그 전후로 이제 3,000건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4,130건을 출원을 하였네요. LG이노텍은 이제 이게 왜 피크가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2010년도에 연매출 4조 원 돌파에 따라서 2011년도 모바일 기기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2011년 LG이노텍이 국내 최초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적용한 800만 화소의 자동 초점 카메라 모듈을 개발한 것을 필두로 실적 개선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은 결국 특허로 이어지기도 하고 특허의 건수가 급격한 증가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매출 증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피크 포인트는 LG이노텍의 2010년, 2011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년 2천여 건의 특허를 지금 이주 중에 있고요. 2011년도 대비해서 현재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꾸준히 특허를 많은 수 출원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시면은 전기 소자, 통신기술, 광학소자, 데이터 처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제 카메라 모듈, 렌즈 구동 모터와 같은 광학 분야의 특허가 더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랑 가상현실 관련된 얘기를 나눴으니 관련된 특허를 2개 정도 좀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공개 특허 10-2017-02156175입니다. TOF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의 장치를 쓴 이후에 외부 환경 변화와 인지 그리고 사용자 이동에 따라 가변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은 눈의 피로감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눈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한 영상 처리 기술이 접목된 가상현실 구현 장치입니다. 그래서 IR 광원을 쏘고 반사광의 수신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감지하고 활용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선 심사를 신청한 상태인데 곧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중요한 특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개 특허 10-2021-01436975입니다. 외력에 의한 충격, 진동으로부터 위치 이탈,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에 관한 것인데 일반적인 카메라 모듈이라기보다는 자동차에 집속되는 부품인 만큼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강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3중 레이어로 형성되는 기판의 구조로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것과 자동차 다른 부품의 전자기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자기장 차폐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룬 기업 가운데 뭐 특허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말씀하신 TOF도 그렇고 뭐 손떨림 이런 기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보고 있고요. 이재준 대표님, 불과 11월에만 하더라도 20만 원 초반에서 지금 35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목표치를 여기서 더 위쪽으로 잡는 것 같아요. 네, 12월에 이 목표 증권사 립서치 자료에 네. 나온 자료를 봤을 때 대부분 다 목표 주가를 33만 원에서 41만 5천 원까지 잡아놨습니다. 33만 원 이미 넘어섰고. 네, 그 33만 원 넘어섰고 35만 원 선도 현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이미 도달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PR 멀티플을 7.9배로 현재 7.9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해서 저평가를 봐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을 제시한 상태고요.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상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4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멀티플은 PER이 8.3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DB금융투자와 SK증권은 현재 38만 원 수준으로 현재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그야말로 목표 주가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목표 주가 잡아놓은 만큼 다 가는 주식도 별로 없고요. 주가 이렇게 막 오르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왕따 당하거든요. 어쨌든 시각이 이쪽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사실이고요. 수급이라든지 혹은 이제 공략할 시점이나 우리 이재준 대표님의 주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 주식 차트를 봤었을 때 주가가 이제 상승이 강하게 올라갔던 시점이 11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현재까지의 누적 수급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네. 10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에 대한 수급 현황을 봤었을 때는 기관이 11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약 4만 주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 약 12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린 주체는 기관이고요. 예. 그러면서 그 주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에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금융투자는 30만 주고 연기금은 40만 주, 투신도 약 30만 주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세 개의 기관 주체에서 강하게 끌어올리고 개인은 올라가면서 이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추가적인 이 4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업사이드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정이 거의 없이 10월 달부터 2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잠깐 있었지만 네. 그래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게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 모멘텀까지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받쳐줄 만하게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를 약 4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되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잠깐 이제 조정이 나왔었을 때 오히려 좀 매수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최근에 눌림목하고서 12월 초에 눌림목 매수를 형성하고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한 번 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5일선을 깨고 21선을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21선에서 순매수하는 전략으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은 대략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지금 네. 봤었을 때는 32만 원 선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10%가 가격이 내려와야 네. 되는데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고 시총이 높은 종목이라 그렇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21선 차트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33만 원에서 34만 원 선에서 일단 한번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뜨거운 종목 LG이노텍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라 FA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